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엘러빌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 전망을 보시기 전에 저희 회원분들의 후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두산엘러빌티를 아주 오랫동안 21,000원과 25,000원 지난 한 두 달 동안 말씀을 드려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4만원에서 최종 목표가라고 돌파하면 수익을 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께서 두산엘러빌티 다른 유튜버들은 32,000원 돌파할 때 매도하라고 했는데 선비님께서는 목표가를 4만원으로 교육하시고 익절하지 않고 버텨서 결국 수익 극대화로 2천만원 수익 내신 분 계셨었고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분들처럼 여러분들도 큰 수익 같이 이어가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산엘러빌티, 현대건설, BHI를 원자력 탑픽이라고 아주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단기로 사실 이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쉬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근거 없는 얘기고, 그러면 근거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특정 대선 후보가 만약에 진짜 6월 3일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후보께서 지금 원자력을 굉장히 싫어했다기보다 이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하락폭에 대해서는 저는 마이너스 한 15%에서 마이너스 20% 내외의 하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 관점에서 늘 얘기하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주식의 변동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여러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공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렌 버핏과 찰리 먼버거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결국엔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이 있는 쪽에서 주식을 샀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이란 거는 결국엔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까? 지금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2차전지를 물린 분들이겠죠. 근데 지금은 조선과 원자력, 방산, 조방원,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건 무관하게 어쨌든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두산엘러빌티로 그렇지만 이제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를 보면 시장개혁 3개년 정책, 재벌개혁 정책을 했을 때 주요 지주사들의 평균 PBR이 이제 사실 정권 초기에 상당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PBR 자체가 올랐었는데 10대 우리나라 10대 주요 지주사들을 보면요, 10대 지주사는 이제 여러분들 뻔히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내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많이 내린 상황에서 지금 PBR이 1배로 가려는 상황인데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직 멀었다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지주사 주식들의 지금 현재 PBR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0.4, 0.6 이 사이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급등한 어떤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 중에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쪽인데, 이 종목조차도 현재 PBR이 0.9,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키움증권이라는 종목도 0.8, KB금융이라고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우리나라 금융주식도 0.69,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PBR 100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지주사 주식들, 증권사 주식들이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PBR을 보면은 지금 전혀 1배가 안 했고 지주사는 0.5 뭐 이 상황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자기 주식 비중과,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 그러면서도
자기 주식 비중이 20% 이상이고, 그리고 배당을 해야 돼요. 배당 성향이 35% 미만인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그런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는 제가 사실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멤버십에서 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주식들 한번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여러 차례 21,000원과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분명히 35,000원을 돌파할 거고 최종적 목표 4만원을 돌파하길 기대합니다 라고 아주 여러 차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코리아 관점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슈퍼 이제 사이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정도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37,000원과 35,000원, 그러니까 37,000원, 34,000원 이 사이에서는 또 지지하려는 힘이 상당히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될 원전 주식들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를 저희 멤버십에서 22,000원 말씀드렸는데 28,000원까지 올랐고요. 삼성물산도 14만원 라인에서 한번 괜찮다. 이게 이제 지분 가치를 다 따져보면 이제 50조 원대인데, 현재 삼성물산의 시총은 20조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언제든 사도 상관없는데, 물리기 싫다면은 이제 조금 눌림목이 생기는데 상황이 사는 게 좋겠고, 그 눌림목을 조금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0% 내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14만 5천원과 13만 8천원 라인, 그 라인에서는 지지하고 또 반등할 확률이 있다. 김문수, 뭐 이재명, 뭐 이준석 누가 대통령이 되건 무관하게 어쨌든 결국에 우리나라 지주사 주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대통령이 될 때마다 대선 초기에 상당히 강세였어요. 그래서 역대 대선일 전후 저 PBR 주식들의 초과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 이제 대선이 딱 끝났을 때는 이제 선거 당일 후에는 조금 떨어져요. 한 10거래일 정도 떨어졌다. 근데 이제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 PBR 기관 수급과 외국 외인 수급을 보면은 기관 수급은 상당히 들어왔고, 외인 수급도 이제 저는 저 PBR 주식들이 결국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이제 정책을 이렇게 이제 리더십을 갖고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17대가 특히 고배당주의 초과 수익률을 보면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죠? 대선 한 30일 정도, 대선 한 30일 정도 지났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반대로 또 18대에서는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평균으로 따지고 보면은 17대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조금 안 좋았다가 대선 직후에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6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좀 며칠 또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안 좋다가 한 1, 2주 지나면은 다시 또 시장 흐름이 좋아질 거고, 저는 이제 어쨌든 조선하고 원자력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멤버십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조선해양 19만원과 21만원 사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고 했고 지금 계속 수익 중입니다. 매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멤버십에서 했던 얘기가, 삼성중공업,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 삼성중공업을 매각한다면은, 삼성중공업은 사실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매각되든 긍정적, 증설이든 신사업이든 결국에 이제 이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 LNG, 특히 LNG도 있지만 이제 SMR 관련해서 사업, 원자력 관련 사업도 삼성중공업이 결국에 모멘텀이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장전에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날 5월 27일도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제가 4월 25일에 뭐라고 했냐면, 도쿠스 기준으로 시총이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5개인데요 28조예요. 삼성중공업은 7개인데요 13조예요. 그러면 하나오션은 군함 관련 내러티브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군함 내러티브라는 거는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좀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HG현대도 빠르고 한데 이게 조금은 더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HG현대용을 작년 7월 8일부터 매수하라고 했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어디가 저평가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렌 버핏이 1984년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중에 가장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산업을 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요, 삼성중공업하고 HD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HD현대사무하고 HD현대미포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어디는 군함이 특화되어 있고 어디는 LNG가 특화되어 있고, 근데 이제 도쿠수 기준으로 도쿠수가 비어 있다면 그쪽에서 조금 더 이제 수주를 하기에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NG선 여기서 보시면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은데 도쿠수 기준으로 이런 보면은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도쿠수가 더 많은데 시총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중공업이 올라가죠. 그러면 4월 25일에 제가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시면은 4월 25일 기준으로 하나오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오션은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이 내린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오션도 제가 멤버십을 또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이때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상황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중공업도 멤버십에서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또 바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맨날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맨날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시장에만 계속 연구를 한 시간이 10년 이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으로 큰 수익이 날 겁니다. 분명히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의 만시간의 법칙 마냥,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는 두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일단 만시간을 축적된 시간이 있어야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럭키, LUCK,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만시간을 투자해서 그쪽에서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그쵸, 조금 더 괜찮은 시장에서 잘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더 잘 될 확률이 높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만시간.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만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시장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못한 성과를 낼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 증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에서 투자할 수 없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뭐냐면 조선, 원자력, 그리고 K뷰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K뷰티도 보시면은 이제 리쥬란, 그리고 한국 화장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세히 보세요. 한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미국이 지금 AI 패권 다툼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 그런 것도 그런 대립이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하겠습니까? 적절히 이제 견제를 하죠. 그러면 한국하고 당연히 협력을 하는 겁니다. 원자력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쵸,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한국을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엔터 같은 경우도 그죠? 한국에서만 있는 엔터 산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나아, 한국 주식을 하는 게 나아,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게
그런 생각으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부자 돼서 강남에 건물주 되어 있죠.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고 그러면 이제 강남선비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막 이런 종목들 교육시켜드려서 이거 오늘도 바로 상승하고 SK 오션플랜트도 이제 사실은 해상풍력 관련주고, 그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MRO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특수성 관련해서 매출이 나고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미국 주식 아무거나 대충 사면 되는 거죠. 뭐 코카콜라 주식 사서 수익 나고, 월마트 주식 사서 수익 날 수 있는 거, 코스트코 주식 사서 수익 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3년 6월 1일에 제가 방산, 전력인프라, 반도체, 특히 방산 같은 경우 LIG 넥스와 전력인프라 같은 경우 HD 현대레 23년 6월 1일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은 23년 6월 1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실적이 700억 97억 하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23년 6월 1일이면 이게 1300억이 나오고, 그죠?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1조 2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27년에. 그러면 지금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전력인프라 6월 1일에 제가 급등할 주식이다.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으로 봤을 때 급등할 주식.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왜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원자력은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사실 안정성이나 이런 뭐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레퍼런스 관점에서 원자력 우리 당장 빨리 지어야 된다면은 우리나라 현대건설, 그죠? 삼성물산, DLENC 이런 회사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건설주는 PF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4만원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두산에너비 SMR, 그쵸? SMR 이제 파운드리 관점에서는 미국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는 TSMC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산에너비티가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고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주식을 뭐 사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 이거는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될 거다 얘기했던 종목들을 공통점을 보면은 저기 붙어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저기 막 이게 천장에 붙어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효선중공업 3월 21일 24년 3월 21일 이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가고 나서 더 가죠. 그죠? 지금도 제가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얘기하지만 이게 이미 지금 한 달이 넘었죠. 거의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두산에너비티도 4월 7일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1,000원에 강력히 매수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론 개정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 4월 7일, 4월 17일 계속 얘기하죠. 그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후기들이 솔직담백하게 이제 회원님들이 진짜 써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짝퉁이고 가짜면 나 진짜 지옥 간다고 제가 진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로는 거짓을 증언할 수는 없어요. 이게 회원님들이 쓴 글이 아니면은 나 진짜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요. 게으르다는 게 난 좀 그래도 정직하게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직하다라는 거는 내가 솔직히 사라고 해서, 뭐 수익 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사라고 해서 손실 난 것도 솔직히 뭐 한 10% 수준은 돼요. 네. 사라고 한 것 중에, 한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손실 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는 분명히 잘 되죠. 예를 들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보시면 좋겠어요. 인텔리안테크 제가 뭐라고 했죠?
100%는 아니지만 인텔리안테크도 제가 사라고 했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사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뭡니까? 한 석 달 지나니까 다시 맞는 겁니다. 그쵸? 그거는 뭐냐면은 저는 늘 실적을 추적을 합니다. 실적을 추적해요. 그래서 단기로 최근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질게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게요. 하반기. 인텔리안테크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도 통신장비 쪽이 좋았지만 통신장비 쪽도 지금 보면은 압도적으로 분위기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정도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하반기에는 지주사 주식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주사 증권주가 분위기가 좀 올라올 수 있겠고, 저는 이제 조선, 원자력 이런 쪽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까지 K뷰티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주를 꼭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신규로 사시기에는 이런 종목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좋겠고, 조선주 중에 기자재 쪽이 오히려 매출 폭발성이 더 큰 종목들이 몇 종목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함께 관심 갖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일주일간 이렇게 530만원 버셨고요, 1400만원 5월달 한 달 동안 버셨습니다. HD 현대마인솔루션 48만원, 두산LBT 전략매도 716만원 이런 인증 올려주셨었는데요. 120만원 버셨고요. HD 현대마인솔루션 320만원, 삼성중공업 30만원 보시면은 이제 100만원, HD현대인포, HD현대마인솔루션, HD한국초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솔루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는요, 보시면 이제 2,800만원 버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식의 수익 인증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조선과 원자력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은 또 이렇게 꾸준한 성과 계속 같이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